네,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문제가 최근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렇게 또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건강에 대한 이 관리가 소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 주거 환경 모두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서울시가 국내 1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신내 의료 안심주택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민구 서울시 임대주택과 과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내동의 의료 안심주택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신내 의료 안심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독거노인,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즉 공공보건이나 의료 서비스 기능을 공공임대주택에 접목해서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단순 공급주택의 주택 공급의 범위를 벗어나서 취약계층의 복지와 불편을 감싸 안으는 복지주택으로 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과 길 하나에 건너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서 총 220세대가 공사 중으로 10월 중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 안심주택이란 이름에 걸맞게 여러 시설들이 의료 취약계층에 맞게 설계가 되었고요. 또한 공공복지 프로그램도 안심주택의 특징에 맞게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222세대 10월에 입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의 외경이 말씀하시는 동안 사진으로 좀 나갔는데 아주 멋지네요. 네, 깨끗하고요. 네. 곧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 하면 주로 주거 취약계층의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료 서비스와 이렇게 함께 좀 어우러지게 된다. 이런 그 안심주택을 지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논의가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인원으로서 신혼부부형, 대학생,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도전숙, 1인 여성들을 위한 여성 안심주택 등을 공급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안심주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통상적으로 혼자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까운 데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심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요에 맞춰서 아주 차별화된 그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이 불편한 아픈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건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 주택 내부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서 무장애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일반 주택과는 달리 턱을 없애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휠체어 같은 것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관문이나 화장실 등에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지 센서기를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시간 활용하지 않게 되면 관리사무실에서 자동으로 이것을 체크해서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입주민이 위급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실로 연결이 되고요. 네. 관리사무실에서는 위급 여부에 따라 119 또는 서울의료원의 응급치료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서 위기 사항에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병실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응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게 있는데 여기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 센서가 있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 뭐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분명히 거주하는데 며칠 동안 그쪽에서 감지가 없다 이러면 무슨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공동관리 쪽에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이렇게 주택 내부 하나하나는 그렇고요. 이
222세대가 이제 사니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공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공동체 공간은 어떻게 좀 배려를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네. 어른분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체 공간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네. 우선 지상 2층에는 사랑채와 취미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옥상에는 입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 텃밭과 양봉장을 조성하여서요. 함께 채소를 재배하거나 벌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중앙에는 동네 사람들이 쉼터이자 사랑방 역할을 했던 정자목 개념을 도입하여서 옛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을 조성함으로 해서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내 복지시설에서는 경로당, 다목자 홀 등의 시설물들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설도 물론 몸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의료원 앞에 있다 그러셨죠. 네, 위치만 그렇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이제 입주하시게 되는 분들이 주거나 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내 의료 안심주택은 네. 서울의료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닿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병원 가까이 살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 SH공사가 공공인프라가 돼서 건강, 복지, 주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내에서 경로당 복지 프로그램, 보건소의 건강관리사업, 노인복지 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서울의료원 및 보건소 의료진이 방문해서 무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중랑구, 서울의료원, SH공사가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료원 또 자치구인 중랑구 이 건물을 짓는 SH공사가 힘을 합쳐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계십니다. 웬만한 뭐 실버타운 같은 데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 데보다 훨씬 좋은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협업이 되는군요. 그럼 당장 이제 서울의료원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나 치료를 받기 쉽다는 것 말고 서울의료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죠? 어떤 방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무료 건강상담 등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랑구 보건소와 협력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웃음치료, 자가운동요법, 우울증 예방, 암 예방 이런 건강관리 강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의사 및 간호사들이 주택 내 다목적 홀을 이용을 해서 무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병원에서 시행되는 뭐 심장의 날 행사 초청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에 한라인을 이용해서 네.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나 필요한 경우 119 등을 이용해서 서울의료원에 조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퇴하면 사실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에 가서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갔다가 또 연세가 많으시면 도회지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농촌이나 이런 데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게요. 서울의료원에서 직접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의료 공공주택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선보이는 건 지금 처음인 거죠, 이게. 네, 1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에서 이제 자치구에서는 나서서 함께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중랑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중랑구에서는 주택 내 경로당을 활용해서 이렇게 네.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건강 증진 및 평생 교육, 문화, 예술 등 생활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고요. 또한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료원과 협력해서 방문 건강관리, 재활상담, 치매 검사 지원 등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역 내 노인복지관들과 연계해서는요. 취미 여가 지원, 건강생활 지원, 정서생활 지원 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H공사가 이 임대주택을 지은 거죠. 네. SH공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으면서 설계나 이런 과정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보면요. 그 밖에도 또 SH공사에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이 있습니까? 네.
SH공사에서는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용 안심 감지 센서, 무장애 설계, 네.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 직원들은 119 센터 또는 응급실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주거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됨으로써 입주민 생활지원 상담, 주거복지 상담 등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10월에 입주를 합니다. 신내 의료 안심주택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서울의료원과 중랑구 그리고 이 SH공사가 함께 3박자를 마치고 있는데 지난 7월 28일이군요. 변창흠 SH공사 사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그리고 나진구 중랑구청장이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협약 관련된 얘기나 또 앞으로 하시게 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신내 의료 안심주택은 작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요. 10월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주에 앞서 가지고 의료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랑구, 서울의료원, SH공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7월 28일 3시간 동안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입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보건, 복지, 주거 등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중랑구는 그 경로당 운영, 복지관 프로그램,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고요. 서울의료원은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응급의료센터 한라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치구와 의료원, SH공사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요. 또 하다가 이렇게 좀 모호한 영역들은 또 서로 미루거나 이러지 않도록 또 시에서도 이런 것들 협조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첫 모델이니까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모델로 좋은 그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생기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공급이 많지 않은 그 1호니까요.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됩니까? 네, 입주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요. 1인 가구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네.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의료 욕구 판정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네. 의료 욕구 판정 대상자란 65세 이상 노인자, 노령자 또는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네. 전용 18제곱미터자는 1인 가구, 전용 29제곱미터는 2인 가구가 입주하게 되겠고요. 이 중에서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70%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월 임대료는 18제곱미터가 약 11만 7천 원, 네. 29제곱미터가 약 19만 원으로서 저렴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등 긴급 대처를 위해서 간호사들에게 29제곱미터 전용 29제곱미터짜리 10세대를 특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로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임대료 수준은 다른 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비슷한 겁니까? 특별히 뭐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비싸거나 그렇습니까? 네, 조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낮습니까? 네, 높은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의료원에 있는 그 간호사들을 위해서 10세대 특별 공급. 네, 그분들도 주거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분들이 입주해서 또 거기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특별 공급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이요. 서울의료원과 이렇게 협의하는 네. 과정에서 야간의 응급 상황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간호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네. 의료 안심주택 내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특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자산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입주 기준에 예. 맞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신내 의료 안심주택에 거주하는 간호사들은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춰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의료 안심주택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서울의료원 앞에 이제 입지를 잡았는데 거기 어떻게 이렇게 공간들이 좀 있었는지 부지를 매입해서 SH 공사가 지은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시설들을 지을 때 시에서 특별히 지을 때 주변 분들이 뭐 협조도 해주시겠지만 더러 반대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예, 여기는 이 의료 안심주택을 지을 때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공공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사실 건설을 할 때마다 주변에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번 신내 의료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름만으로 보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장애인들을 집합하는 뭐 수용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를 네. 정도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내 의료 안심주택은 의료 서비스가 비교적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이라는 점과 비교적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주거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입주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랑구와 서울의료원이 같이 서비스를 지원해주게 된 것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의료 안심주택도 앞으로 더 많이 지어질 거로 의료기관들이 뭐 서울의료원 말고도 서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의료기관도 있고 민영의료기관도 있고 이런 시너지를 내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의료 안심주택이 아니더라도 또 어르신들이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뭐 다른 형태 혹은 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노인 돌봄,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하나로서 홀몸 어르신 주택을 올 3월 달에 금천구에 개소해서 네.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주택이라는 것은 홀몸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여 사심으로 해서 서로 적적함을 달래고 불편한 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주택도 있고요. 네. 앞서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이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하겠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스케줄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네. 오늘 말씀하신 그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네. 8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좀 님비 현상이 많이 왜곡돼서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의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된 신내 의료 안심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급 공급함으로 해서 주거가 안정되고 네.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적으로도 풍부하고 또 질적으로도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 신내동에 들어서는 서울시 국내 1호 의료 안심주택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민구 서울시 임대주택과 과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